가상화폐 거래소 줄폐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 세탁 문제가 발생해도 은행에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금융당국이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허윤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상황이 여기까지 전개된 이유인 그 특금법에 대해서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 특정 금융 정보에 관한 거래법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법은 9월 24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목적이 뭐냐면은 거래소,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투명성 제고와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법안입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이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저 특금법 시행 전까지 금융당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어떤 신고를 해야 되냐면, 어떤 걸 갖춰야 되냐면은 먼저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갖춰야 되고, 그리고 은행을 통한 실명 계좌 발급 제휴를 맺어야만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받아들여줄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은 국내에서는 영업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중 문제는 이 실명 계좌 발급 제휴 문제인데,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받은 거래소는 좀 수월해서 이 한 20곳 정도인 반면에 은행과 이 실명 계좌를 발급하고 있는 거래소는 아시다시피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4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거래소들은 그 특금법 시행 전까지 이 은행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찾지 못하는 문을 닫아야 하거든요. 이 때문에 좀 줄폐업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떤 사업 다각화나 수익 면에서 봐도 어떤 가상화폐 거래소와 어느 정도 제휴를 맺는 게 리스크 관리를 잘 한다는 전제하에 좀 좋지 않을까,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좀 덕을 본 사례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장점이 있고 분명히 단점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득보다 실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은행들은. 그래서 그간 지방은행 같이 좀 규모가 작은 은행들은 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제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측이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은행이 거래소에 그 계좌를 발급을 해주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예수금이 크게 늘어들거든요. 예수금이 크게 늘고 또 이를 활용해서 이 외형을 불릴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K뱅크 사례가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데, 이 K뱅크는 사실 그 영업 시작 이후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상화폐 열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3월 한 달 동안 예수금이 무려 2조 원이 늘었습니다. 저게 왜 늘었냐면은 업비트와 K뱅크가 제휴를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1분기에만 172만 명의 신규 고객을 유치했는데, 그 출범이 2017년 출범을 했는데 지금까지 확보한 전체 고객의 절반 규모를 한 분기 만에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전환, 아시다시피 카카오뱅크도 상장을 할 예정이고 좀 그 기존 시중 은행들이 이 디지털에 따른 지금 생존의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규모가 작은 은행들은 거래소와 제휴를 하면은 예수금을 확보할 수 있고 신규 고객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새로운 성장 동력이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제휴에 손살을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금 세탁 문제, 그리고 해킹 문제, 그리고 투자자 피해 보상,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4대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이미 실명 계좌 발급을 은행과 맺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그 제휴를 맺으려면 중소형 거래소와 이 제휴를 맺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중소형 거래소 같은 경우는 대형 거래소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 체계가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가뜩이나 이 큰 4대 거래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온 상황인데, 하물며 중소형 거래소와 좀 선뜻 손을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그래서 몸을 더욱 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 은행들이 어떤 요구를 했냐면은 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제휴를 맺지 않으면은 그에 따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어떤 요구를 했냐면은 면책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 세탁 문제가 발생을 해도 이 실명 확인,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를 다했다면은 좀 은행에 면책을 해달라라고 금융당국에 최근에 이제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은행에 면책은 해줄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못 박은 거고요.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은성수 위원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면책 기준과 관련해서 은행과 대화를 한 적도 없고 비조치 의견서에 대해 들은 바도 없다.
그래서 이 불법 자금과 실명 거래와 관련해서는 은행이 겁을 내야 한다. 그리고 또 자금 세탁 관련 책임이 아까 제가 그 면책 기준에서 자금 세탁 부분을 면책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 자금 세탁 관련 책임, 1차 책임이 은행에 있다라는 점도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 위원장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 실명계좌 발급제를 받아주는 거고 괜히 잘못했다가 이익 몇 푼에 쓰러지겠다 싶으면은 안 하면 되는 거. 그리고 그 판단은 은행이 하는 것이지 금융당국이 할 수 없는 일이고 그 정도도 할 수 없으면 은행 업무를 해야 되지 않는다. 굉장히 좀 발언 수위가 센 발언을 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면책을 요구한 은행의 기준을 공식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완강하게 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좀 은행이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은행의 그 면책 기준을 좀 검토 중이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예. 좀 취재를 해보면은 사실 애초에 좀 금융당국은 이를 받아들여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자금 세탁 문제와 관련해서 은행권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으면 하고 감당 못하겠으면 애초에 하지 마라 라는 뜻을 금융당국 측에서 내보인 건데 실제로 자금 세탁과 관련해서 그런 리스크, 그 규모 자체가 얼마나 큽니까? 미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자금 세탁 문제가 이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은행이나 금융사가 위반했다 하면은 수위가 상당히 셉니다. 어느 예. 정도냐면은 거의 은행이 망할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를 해버리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미국 같은 나라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테러, 마약 자금, 좀 이 마약 자금 조달을 할 때 자금 세탁을 통해서 조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자금 세탁 문제가 이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수위가 상당히 센데, 그래서 국내 은행 중에 기업은행이 이 작년에 미국에서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해서 과태료를 받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1,000억 원이 넘었어요. 1,000억 원. 1,000억 원이면은 이 기업은행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이 한 5천억, 6천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그 중에 거의 한 20%에 가까운 금액이 과태료로 나가는 그 정도로 좀 수위가 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좀 국내에서는 좀 미국만큼 이 솔직히 테러나 마약 자금에 대한 그 어떤 위협이랄까 이런 게 실생활에서 적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 세탁을 위반했을 때의 제재가 좀 약하다. 그런 비판이 나오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금 세탁 지시 검사의 거부 방해를 기피했을 때 과태료 1억 원, 내부 통제 의무 위반 1억 원, 고객 확인 의무 위반 6천만 원. 그러니까 미국과 비교해서 상당히 규제가 약한 편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국내 거래량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자금 세탁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 국내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해외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파장이 어마어마할 수가 있다라는 점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라는 제도의 취지가 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국내 은행 우리 금융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스탠다드,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이 기준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국내에서 우리 금융위원회가 뭐 자금 세탁 문제를 면책해준다 해도 이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애초에 이 면책 기준을 요구한 게 좀 무리한 요구였다라는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은행 같은 경우는 이 자금 조달을 할 때 해외에서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근데 자금 세탁 위반이란 딱지가 붙어버리면은 해외 투자자들이 이 은행은 문제가 있어. 그러다 보면은 자금 조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큰 리스크를 꼽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로 떠오르는 게 ESG 경영이잖아요. 예. ESG 경영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자금 세탁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면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가 좀 꺼려지는 좀 이런 것도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이런 상황에서 은행권이 가상화폐 거래소들과 적극적으로 제휴를 맺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실제로 분위기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이 은성수 위원장의 그 국회 정무위원회 발언이 나오고 나서 좀 반응은 이거는 은행에다가 금융당국이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라는 예. 좀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도 뭐 다들 전문가시니까 자금 세탁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다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네. 파장이 얼마나 큰지. 다만 근데 이 최근에 이 사모펀드 사태를 보면은 이 은행의 책임을 뭐 운용사가 잘못을 해도 은행에 배상을 하고 은행의 책임을 문 사례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하는 게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뭐 자금 세탁 문제뿐만 아니라 뭐 소위 말하는 잡코인 이런 걸 통해서 좀 이 투자자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혹시나 은행 입장에서는 이것도 은행에다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런 좀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행권은 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은 실명 계좌를 내준 은행의 책임을 지우겠다라는 스탠스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대 거래소, 현재 이 제휴를 맺고 있는 4대 거래소 외에는 좀 추가적인 신규 거래소가 제휴를 맺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금융당국이 꾸준히 경고했던 이 가상화폐 거래소 줄폐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허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